심각합니다. 온 국민이 가난해지다 못해 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공부하는 한남자입니다. 현재 한국 경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기업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물가 폭등일 것입니다. 금사과, 금채소, 금배추. 언제부터 우리가 평소 즐기던 음식들이 죄다 앞에 금이 붙었습니다.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2020년까지 7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와 1%대로 유지가 되어 누적 물가 상승이 7.5%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더니만 3년 동안만 누적 물가 상승률이 11.6%가 됐습니다. 앞서 본 7년보다 3년 사이에 더 많은 물가 상승이 있었어요. 정말 심각하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임금이 높아진다고 해도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을 못 벌게 됩니다. 명목 임금은 늘었지만 실질 임금이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통장에 월급 300만 원이 찍히지만 실질 270만 원으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를 고려한 임금이 바로 실질 임금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어떨까요? 최근 3년간 OECD 평균보다 낮았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놀렸던 일본보다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진 것은 역사상 3번 있었습니다. 1998년 IMF 때 마이너스 5.1%,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0.8%,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마이너스 0.7%, 그리고 지금입니다. 현재는 어떤 큰 위기가 없었는데도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경제 성장은 없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모두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로 자영업자들이 내수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가격이 뛰면서 외식 물가도 상승 압박을 받게 되죠. 언제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할지 손님과 눈치 게임을 매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밥이 한 줄에 2,500원 하던 게 3,000원이 된다면 그럴 수 있지 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0원이 되어버린다면 거부감이 생겨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올리게 되고 이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사 먹지 않게 되고요. 10,000원 한 장으로 어디 가서 밥 먹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뉴를 올린 자영업자들도 울상입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쓸 재료비는 많이 올랐지.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들은 떠나가지. 직원과 알바 인건비는 계속 들고 상가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나가면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인상하지. 하나같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일례로 제 친구가 어떤 가게에 방문했는데 사장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그래서 1인분 시킬 것을 2인분 주문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사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가 공실률을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 임대가 여기저기 붙어 있고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을 보시면 그 수치가 작년보다 20% 늘었고 많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겠죠.
또 자영업자들이 가게 유지를 위해 많은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빚을 갚기 힘든 상황까지 와 장기 연체율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이렇게 줄면서 내수 진작이 힘들게 됐는데 정부까지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수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대출이자, 신용 대출이자, 할부이자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금리가 낮았을 때와 올랐을 때 갚아야 할 돈의 액수는 완전 다릅니다. 체감적으로 2배, 3배 확확 뛰죠. 주택 구입 자금으로 3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마다 갚아야 할 이자가 12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빚을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인 시절을 어떻게 보내면서 대처를 하면 좋을지,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경제 뉴스와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고 경제 서적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절약을 악착같이 하고 있는데요. 절약해 모은 돈으로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이 돈을 낳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약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절약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거지방을 타이틀로 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해보니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이곳에서 절약은 쪼잔하거나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로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절약한 돈으로 기회를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기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때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를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